인천서 시흥 연꽃 테마파크에 가려면은 지하철 수인선 월곤역 1번 출구 앞에서 63번 시내버스를 타고 성원 동아아파트 정류장에 내리면 된다. 거기서 연꽃 테마파크까지는 약 900m, 광곡지 표지판을 바라보며 걸어가다 보면은 강희맹 선생의 묘비 기념관을 볼 수 있다. 광곡지는 강희맹 선생이 세조 9년 진원 부사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올 때에 남경에 있는 전당지에서 전당연의 씨를 가지고 돌아와 지금의 하중동에서 연재배를 시작하여 점차 퍼지게 되었다고 한다. 이 연못은 강희맹 선생의 사위인 권만형이 가문이 대대로 관리하여 오고 있다가 옛 지명의 연계하여 광곡지라고 불리운다. 강희맹 선생 기념관 담장 바로 옆에 3면평의 연꽃 테마파크가 형성되어 있다. 연과 수연 등 수십 종류의 연꽃을 볼 수가 있다. 연밭 사이로 난 길을 따라 걷다 보면은 그윽하고 은은한 연꽃 향기가 피어오른다. 임시로 농부 장터가 형성되어 먹거리와 볼거리가 있고 쉴 수도 있다. 물을 가둬놓은 덤벙이 10개 있으며 개구리, 미꾸라지, 우렁 등이 산다. 수련은 열대 수련과 온대 수련으로 구분해 놓았다. 어느 동네에서 오셨어요? 선부동이요. 아, 예. 오늘 여기 연꽃 구경하러 오셨어요? 예. 예, 왔더니 뭐가 좋아요? 뭐 다 이제 보기에는 다 좋네요. 예, 특별히 뭐 좋아하는 연.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건 없어요. 수련, 뭐. 수련 이쁘다 그래. 보니까 이뻐가지고 좋지 뭐. 예, 감사합니다. 네. 연꽃과 수련 그리고 수생식물의 특징을 기록한 표지판들이 나란히 세워져 있다. 연의 종류에는 크게 연, 수련, 그리고 어리연, 가시연, 외계연이 있다. 물양귀비는 연과 함께 자라지만은 연은 아니다. 와, 쇠물닭이다. 쇠물닭은 뜸부기과의 새다. 몸은 검지만은 배는 희색을 띠며 부리는 붉은색이고 부리 끝은 노란색이다. 저수지, 하천, 지류, 수초가 무성한 습지에서 번식하는 여름차새다. 연꽃은 해가 뜨고 태양의 기운이 퍼지면 꽃잎을 열고 해가 기울면 꽃잎을 닫는다. 그래서 태양의 꽃이라고 불린다. 활짝 벌린 꽃잎은 그 향기를 그윽하게 멀리까지 보낸다. 수련의 수는 물수가 아니라 잠잘 수다. 밤에 잠을 자는 연꽃이라 하여 수련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 가시연이 인기가 많은가 보다. 카메라맨 4사람이 촬영을 한다. 가시연은 멸종 위기에 처해 보호식물로 지역된 우리나라 토종의 희귀식물이다. 는 햇빛을 좋아하고 논흙이나 진흙에서 자라며 평균 기온 15도 6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번식한다. 우리나라에서는 7월, 8월에 꽃이 핀다. 연꽃과 수련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먼저 꽃을 비교해보면 연꽃은 꽃대가 올라온 후 꽃을 피우고 수련은 수면 위에 떠서 꽃을 피운다. 화려하고 매력적인 분홍색 수련, 종류도 다양하다.
노란색 수련이다. 이번에는 보라색 수련이다. 전혀 새로운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다. 이른 아침들에 수련이 피었네. 어머니가 심은 수련. 온갖 고통 속에서도 어머니의 미소는 수련꽃이었네. 귀엽고 작은 이 꽃은 물양귀비 꽃이다. 꽃이 양귀비를 닮았고 물에 사는 데에서 물양귀비이다. 노란 어리연은 6월에서 9월에 황색으로 옆 겨드랑이에서 하나씩 피며 일주일 이후 오전에 피기 시작해서 오후 해지기 전에 시든다. 둔봉은 환경 생태의 연못을 말한다. 물을 가둬놓은 둔봉에는 붕어, 개구리, 미꾸라지, 우렁이 산다. 진흙바닥인 연꽃밭에는 잘 다닐 수 있게 길을 만들어 놓았다. 카메라가 엄청나게 크다. 백년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백년도 여러 종류가 있다. 조선의 최립문이는 백년이라는 시에서 흰 연꽃의 청정함을 선녀가 차고 있는 옥패를 물속에 옮겨 놓은 것에 비유했다. 백년에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다. 베이비 돌, 향기 백년 등등. 가장 찍고 싶었던 황년이다. 행운이었다. 카메라맨은 아무 것이나 찍지 않는다. 드디어 마음에 드는 꽃을 발견했나 보다. 애인을 기다리다 만난 듯 반겨주는 홍련이다. 심청전을 보면은 심당수에 빠져 죽은 심청이가 다시 태어날 때 커다란 홍련에서 태어난다. 홍련에도 여러 종류의 품종이 있다. 사람마다 다르게 말해서 구별하기가 좀 헛갈린다. 왜 무더운 여름에도 연밭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을까? 스트레스에 지쳤을 때에 잠시 꽃을 보는 것만으로도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힐링이 되기 때문일 것이다. 꽃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건강 때문만이 아닐 것이다. 꽃은 인간의 아름다운 성품 형성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울지마 톰즈라는 이해석 신부를 주제로 하는 그 유명한 다큐멘터리 대목에 이런 대목이 나온다. 사람이 사람에게 꽃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 진실로 깨달았다. 그러면 꽃을 보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꽃이 되어야 할까요? 연꽃의 꽃말은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다. 연애의 꽃말은 순결과 참순한 마음이다. 이제 연꽃의 특성이 말해주는 10가지 교훈을 살펴보자. 이제 연모, 연꽃은 진흙탕에서 자라지만은 진흙에 물들지 않는다. 주변의 잘못된 것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불려악구, 연꽃잎 위에는 한 방울의 오물도 머물지 않는다. 악이 있는 환경에서도 결코 악에 물들지 않는 사람을 연꽃처럼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
개향충만. 연꽃이 피면 물속의 시궁창 냄새는 사라지고 향기가 연못에 가득하다. 고기란 인품은 사회를 정화한다. 한 송이 연꽃은 진흙탕의 연못을 향기로 채운다. 본체 청정. 연꽃은 어떤 곳에 있어도 푸르고 맑은 줄기와 잎을 유지한다. 어떤 환경에서도 깨끗한 몸과 마음을 간직하라는 의미이다. 면상희. 연꽃의 모양은 둥글고 원만하여 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온화해지고 즐거워진다. 부드러운 말을 사용하며 인자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다. 유연불삽. 연꽃의 줄기는 부드럽고 유연하다. 그래서 조음처럼 바람이나 충격에 부러지지 않는다. 견자개길. 연꽃들 꿈에 보면은 길하다고 한다. 만나며 함께 살면서 좋은 일, 길한 일을 하도록 인도하라는 의미이다. 계부부족. 연꽃은 피면은 필이 열매를 맺는다. 연꽃은 피고 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좋은 열매를 맺으라는 뜻이다. 성숙청정. 연꽃은 활짝 피면은 그 색이 정말 곱고 아름다워 그 꽃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진다. 몸과 마음이 맑은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생이유상. 연꽃은 날 때부터 달라 굳이 꽃이 피지 않아도 연꽃인지 알 수 있다. 누가 봐도 존경스러운 사람이 되라는 의미이다. 연꽃을 구경하고 귀가하는 분을 만나 인터뷰를 하였다. 연꽃의 영향일까? 디딜방아 소리가 옆에서 몹시 시끄러운데도 탓하지 않고 차분하게 말씀을 잘 하신다. 연꽃 구경하시니까 다른 꽃하고 어떻게 달라요? 연꽃은 좀 포근하고 온화하고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예전부터 그 연꽃에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속설과 그런 감정을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와서 보면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항상 와서 봐도 뭔가 좀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연꽃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차분해지고 안정감이 생겨서 기분이 좋다고 한다. 안정감 있고 차분하고 안정되고 온몸 품속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휴가를 가고 없었다. 것을 보는 감정이 그런 것 같아요. 연꽃의 성품은 예술 작품 세계에서도 영향을 주는가 보다. 모든 도예의 작품들이 연꽃을 닮아 원형이며 아주 부드럽고 우아하였다. 연꽃의 효능에 대해서 알아보자. 광곡 연꽃영농 조합법인 대표 오후진 씨를 모셨다. 이게 방부제 역할을 하거든요. 예.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를 이제 고추장이나 된장 그리고 이제 김치 같은 거 백티가 끼면은 이걸 갖다가 싹 씻어가지고 덮어줘요. 예. 덮어주면 백티가 싹 없어져요. 예. 이거 방부제 천연 방부제. 연잎차는 예. 이게 있는데 이 연잎차는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빼줘요. 이뇨작용. 예. 그러다 보니까 콩팥이 좋죠. 그래서 이걸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화장실을 좀 자주 가게 돼요. 화장실은 이제 왜 그러냐면 노폐물이 빠지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소화가 잘 돼요. 예. 그러니까 성인 사람들은 좀 방구가 자주 나오죠. 소화가 잘 되니까. 변비 있는 사람도 좀 변비에 변비에도 좋고. 변비도 그리고 요걸 이제 물을 끓여가지고 예. 3, 4일 동안 갖고 다녀도 변질이 안 돼요. 방부제 역할. 그리고 이제 연근. 예. 연근. 이 연근은 이제 차로도 먹고 반찬도 해 먹고 예. 샐러드도 해 먹고 예. 얘가 이제 고지혈증, 고혈압, 혈액순환에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피를 맑게 한다. 그렇군요. 그거 10,000원씩.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연밤. 예. 연밤요. 연밤은 아까도 얘기를 했죠. 연밤은 씨를 빼고 남은 그 나머지죠. 그렇죠. 예. 요거는 이제 비염. 비염에 이제 끓여서 먹죠. 차로. 비염에 굉장히 좋아요. 그냥 뚝 끓여가지고 그 물 마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병 안에 있는 그게 요거는 이제 이거 센 거. 예. 센 거를 갖다가 1년 동안 숙성을 시켜요. 소주에다가 35도짜리. 소주에다가 그러면 전립선, 혈액순환에 그렇게. 그리고 색깔이 그렇게 돼요? 네. 1년 안에 드시면은 소주 냄새가 나니까 안 예. 되고 꼭 1년이 지나고 나서 먹어야 돼요. 예. 열매 그 저기 파란 거 그냥요. 저거는 어디 좋아요? 이건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제 이걸 가지고 그냥 먹으면은 당 있는 분들, 그다음 우울증, 불면증, 갱년기 여성들한테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을 장복을 해야 돼요. 그냥 한두 번 먹고는 안 되고 지금이야 이게 9월달까지만 나와요. 그 이후에는 새카만 거 그걸 이제 갈아가지고 그걸 드린 거예요. 우리는. 지금이야 이제 생으로 먹는데 이제 10월달 넘으면 이게 안 나와요. 그때는 이제 새카만 거 그거를 드셔야죠. 생으로 그냥 먹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무것도 안 하고 익히지도 않고? 네, 생으로 먹어요. 그러면 요거 안에 꺼내가지고 그것만 먹는단 말이죠? 하나만 먹어볼까? 먹어봐도 돼요? 이거 드시고 그냥 가시면은 1시간 덜 살아. 1시간 더 오래 사시려면 꼭 사갖고 와야 돼. 밥맛 나요. 그러네. 개안 맛도 나고 밥 맛도 나고. 그러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두 분이 앉으셔갖고 까고 나머지 술을 담아요. 전립선에 그렇게 좋으니까. 전립선. 응. 요새 전립선이 많잖아요. 병원 가봐요. 줄 서 있어. 상처를 안 주면 절대 싹이 없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딱딱한 것은 물속에 있거나 땅속에 있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냥. 응. 근데 이제 사람이 이렇게 해서 흠집을 냈을 경우에 예. 그때만 싹이 나와요. 근데 새까맣게 익은 것은 상처를 줘도 보통 한 달 있다 싹이 나와요. 그래서 뭐 1500년에 나왔다 뭐 몇백 년 있다 나왔다 그 얘기 맞는 얘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농토길을 따라 벼가 한창 자라난 들판을 지나가다가 둔멍을 발견했다. 꼭꼭 숨겨두었던 보물을 찾는 느낌이었다. 어렸을 적에 물고기 개구리를 잡고 더우면은 남자 여자 구별 없이 물속으로 덤벙 뛰어들어 목욕을 했던 생각이 난다. 마치 동화에 나오는 비밀의 화원을 보는 느낌이다. 영국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았던 어릴 적 농촌 꽃, 나무, 새, 물고기에 대한 기억도 아름답게 내 마음에 남아있다.